아니, 너희들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정말 어이가 없어서 너희들은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지? 세상에, 한국은 상식이 통하지 않는 나라였어. 한국 초등학교로 국제 파견 온 호주인 교사 에밀리 씨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한국 땅을 밟는 것조차 싫었지만 한국의 초등학생들의 행동을 보자마자 어떻게 해야 이게 설명이 되냐면서 두 손을 번쩍 들며 놀란 반응을 보이는데요. 도대체 그녀는 한국 초등학생들의 어떤 장면을 목격한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호주 출신의 에밀리라고 합니다. 저는 원래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언어를 가르치는 직업 교사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제 직업에 저는 상당한 자부심이 있고 특히 수업을 다 끝마치고 퇴근해 집에 돌아오면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 언어가 부족한 아이들에게 영어라는 언어를 가르치고 아이들이 하루하루 시간이 지날 때마다 영어 실력이 느는 모습을 보면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거든요.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호주 정부에서 교사들의 연봉을 대폭 인상했는데 속물처럼 보일지 몰라도 지금 제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정말 최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맞물려 최근 제 직업에 대한 만족도는 계속해서 커가고 있어요. 그러던 중 갑작스럽게 한국으로 파견 갈 인원을 추리라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저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일이었어요. 물론 제가 안 갈 수도 있지만 모든 상황을 조합해보면 한국으로 가야 할 사람은 저뿐이었거든요. 왜 저였나고요? 공문의 내용에 이번에 한국에 있는 한 초등학교와 국제 자매 결연을 맺게 되었으며 두 학교는 곧바로 언어교환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으며 희망자를 뽑게 되었으니 선생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저희 학교에 있는 모든 선생님들이 언어에 능통하긴 하지만 아이들에게 영어를 전문적으로 가르쳐 본 적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저를 가리키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공문을 쳐다도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한국도 충분히 좋은 나라이긴 하지만 저는 지금 제 삶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가기 싫었어요. 한국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 또한 상당히 보람찬 일이긴 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한국에서 지금 제가 호주에서 받는 것만큼의 보수를 챙겨주지는 않을 거잖아요. 저는 가는 게 있으면 그만큼의 보수가 뒤따라야 한다는 주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만족도가 떨어질 것 같았기에 저는 절대로 한국에 갈 일이 없다며 굳게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건 바로 모든 선생님들이 저와 같은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과학을 가르치는 톰슨 선생님께서는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도 모르는데 그런 나라에 가서 1년 동안 생활하라니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솔직히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궁금하지도 않아라고 하시면서 한국행을 거절하셨고 또 음악 선생님인 줄리아 선생님께서는 나는 남편도 있고 아들도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라고 하시면서 한국행을 거절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 싫다고 말하다 보니 결국 나중에는 투표를 통해 한국으로 갈 선생님을 뽑았는데 놀랍게도 가장 많은 이름이 불린 사람은 에밀리였습니다. 네,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저는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고 무엇보다도 언어를 전문적으로 가르쳐 본 경험자였기 때문에 모두는 하나같이 저에게 투표를 한 것이죠. 너무나도 싫었지만 뭐 어쩌겠어요. 학기가 시작됐기 때문에 다른 학교에 취업을 한다 하더라도 언제가 될지도 모르는 일이니까 하는 수 없이 한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 많은 생각을 했지만 선생님들께는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렸고 저는 기분 좋게 받아들인 척 애써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그러니 모든 선생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저에게 기립박수를 쳐보이시면서 환호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인수인계를 거쳐 2주 후 한국 학교로 첫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아이들은 한글이라는 언어를 태어나 가장 먼저 배우기 때문에 영어는 굉장히 부족할 것 같아서 알파벳부터 배워야 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아주 기초적인 테스트를 보기 위한 준비를 해갔는데 정말 충격적이게도 아직 10살도 안 된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도 기초적인 문장을 구사할 줄 알고 심지어 몇몇 학생들은 저와 대화가 될 정도로 영어에 아주 능통한 모습에 저는 충격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한국과 호주의 서로 다른 문화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는데, 첫 번째는 한국의 초등학생들은 모두가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호주의 경우 대부분의 아이들이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아니라 아마도 전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모습에 깜짝 놀라 담임교사께 한국 아이들은 어떻게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돌아온 대답은 가히 충격적이었는데요. 대부분 학부모분들께서 아이들과 떨어져 있는 동안 연락을 위해서 스마트폰을 하나씩 사준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놀라웠습니다. 호주는 유괴 사건이 많기도 하고 아이들이 혼자 다니는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초등학생이라면 대부분 누가 됐든 간에 보호자가 항상 옆에 있습니다. 실제로 법적으로 퀸즐랜드에서는 12살이 돼야 길거리를 혼자 돌아다닐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 부모님에게 연락을 하고 싶다고 하면 선생님에게 말해 연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살펴보니 한국에서는 꽤 많은 학생들이 친구들끼리 손잡고 등교를 한다든지 혼자 등교를 하더라고요. 그중에 부모님이 학교 정문 앞까지 등교시켜주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다수의 아이들이 혼자서 등교를 하더라니까요.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호주에서는 영학년이라고 하는 프랩의 경우에는 교실 안까지 아이를 데리고 와서 선생님께 인계를 해주고 오는 것이 정석이며 학교에서 데리고 올 때 역시 교실까지 찾아와 데리고 가야만 하죠. 그 다음 1학년부터 5학년까지는 학교 정문에 아이를 내려주면 선생님이 있는 대기 장소에서 다른 아이들을 기다려 선생님 인솔하에 방까지 이동해야만 합니다. 만약 부모에게 일이 있어 아이를 데리러 오는 시간이 늦어진다면 학교에서 어른의 보호 아래 안전하게 있으며 당연하게도 부모는 학교 선생님에게 잔소리를 듣습니다. 하지만 이를 그 누구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만약 학교가 끝날 때까지도 부모가 오지 않으면 아이는 경찰에 인계가 됩니다. 그 정도로 아이의 진심인데 한국에서는 정말 이상하리만치 아이들을 너무 방치하는 것만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아이들에게 직접 물어본 적도 있어요. 혹시 혼자서 등교하는 게 무섭지는 않아? 그랬더니 아이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아니요. 저는 8살이기 때문에 하나도 안 무서워요. 8살은 무서운 거 없어요.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심지어 반아이 중 가장 앞에 앉은 석종이라는 친구는 선생님은 나이가 29살인데 등교하는 게 무서워요? 선생님 아가예요? 석종이의 한마디에 반아이들은 전부 저를 아가라면서 놀리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초등학교 저학년밖에 안 된 아이들이 어쩜 이렇게 안전할 수 있다고 느끼는 건지 저는 얼마 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집으로 가는 길에는 늘 작은 공원을 지나야 하는데 시간은 7시쯤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해는 이미 지고 없었습니다. 그때 공원 입구에 있는 벤치에 한 아이가 혼자 앉아 있더라고요. 저는 아이 혼자 있는 모습을 보고 잠시 호주에서의 삶이 떠올라 곧장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이는 영어를 할 줄 모르고 저 또한 아주 기초적인 한국어는 할 줄 알지만 대화가 될 정도의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둘은 대화가 어려웠죠. 하지만 저는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는데 근처에 있던 한 아주머니께서 저희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냐며 물으셨고 자초지종을 들은 아주머니께서는 저에게 걱정 말라며 아이를 데리고 가셨는데 편의점이었어요. 아주머니께서는 걱정 말라 하셨지만 저는 쉽게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는데 아주머니께서 편의점에서 아이에게 라면과 김밥을 사주고 먹이시고는 밖에서 쳐다보고 있는 저에게 뛰어와 아이가 지금 엄마를 기다리고 있는데 엄마가 전화도 안 되고 늦어서 나온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기 편의점에 있으면 안전하게 기다릴 수 있다면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한테도 이야기해놨으니까 안전하게 보호해 줄 거라면서 다시 한번 저를 안심시키시고 본인은 다시 편의점으로 돌아가 아이 옆에서 아이가 식사를 다 할 때까지 기다려 주시더군요. 심지어 그 편의점은 저도 자주 가는 곳이었는데 집에서 세안을 마치고 가볍게 맥주 한 잔 마시기 위해 다시 편의점으로 갔을 때도 아이는 편의점에서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 옆에는 아까 저를 안심시켜 주셨던 아줌마께서 같이 계셨고 심지어 편의점 아르바이트생분도 아이를 계속해서 신경 써주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한국은 그냥 길거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아이들의 보호자라는 느낌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혼자 학교를 등교도 하고 하교할 수 있구나. 그냥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는 길거리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라도 있는 것 같구나라는 느낌을 받게 되었고, 이상하게 그 대목에서 저는 울컥해 아이 앞에서 펑펑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습니다. 심지어 그 아이는 말도 안 통하지만 저에게 다가와 괜찮다며 다독여 주더라고요. 정말이지 이 나라는 상식이 조금도 통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더욱 말이 안 되는 건 얼마 후에 벌어졌습니다. 그날은 미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 제 친구 제시카가 저를 보기 위해서 한국으로 온 날이었는데요. 친구가 저를 보고 싶다며 겸사겸사 한국이라는 나라도 궁금하다고 해서 그렇게 한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와 같은 한국의 젊은 친구들이 가장 많이 있는 서울의 압구정으로 친구들을 데리고 가기 위해 지하철을 타고 이동했어요. 저희 집에서 압구정까지의 거리는 지하철로 8정거장이었는데 그 사이 저는 정말 놀라운 모습을 목격하고야 말았습니다. 친구들은 한국의 지하철 화장실에는 비누도 있고 심지어 비누 말고 손세정제까지 따로 비치되어 있다며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서 놀라워했고, 한국의 지하철을 보고도 어쩜 이렇게 깨끗할 수 있는 거냐며 3년을 미국에서 살다 보니 한국의 지하철은 너무 달라 보인다고 하면서 한 차원 수준 높은 나라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하면서 한국을 연신 칭찬을 하던 와중에 갑자기 저희 어깨를 툭툭 건드리면서 저쪽을 보라며 손으로 어딘가를 가리키더라고요. 그것도 잠시 제 친구는 급기야 그곳으로 달려갔는데요. 저는 영문도 모른 채 친구를 따라갔는데 그곳에는 놀랍게도 제가 가리키는 학교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친구는 아이들에게 혹시 너희들끼리만 있는 거니?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아이들끼리 이렇게 돌아다니면 안 된단다. 어서 부모님을 모시고 와야지. 혼자 횡설수설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아이들은 제 친구 제시카의 말을 들은 채도 안 하고 저에게 선생님이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어디 가요? 선생님 친구예요? 라고 하면서 되려 저에게 질문 공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침착하게 제시카에게 먼저 제시카, 얘들은 내가 학교에서 가르치는 아이들이야. 그리고 여긴 호주도 미국도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끼리 돌아다닌다 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 이 지하철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아이들의 부모님이고 보호자거든. 내 말을 듣고도 이해가 안 되겠지만 여긴 한국이라는 나라고 조금도 걱정할 필요가 없으니까 잠시 진정하고 있도록 해. 그리고 아이들에게 안녕 얘들아? 이쪽은 선생님 친구 제시카야. 너희들 어디 가니? 라고 했더니 아이들은 제시카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번에 엄마랑 먹었던 떡볶이 먹으러 가요. 엄마가 친구들이랑 떡볶이 먹고 오라고 카드 주셨어요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벌써 몇 주째 이런 아이들과 어울리다 보니 아무렇지 않았지만 제시카는 적잖게 당황한 것 같았고 그게 어떻게 말이 되는 거냐며 저에게 물었지만 저는 이 상황을 도저히 설명할 재주가 없어 그냥 지켜보라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말밖에는 제시카에게 해줄 말이 없었습니다. 제시카는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이라고 하니 더 신경이 쓰였는지 원래 목적지인 압구정이 아닌 아이들을 따라가게 되었고 결국 떡볶이 계산까지 해주고야 말았죠. 심지어 계속해서 아이들을 따라가자고 하는 제시카의 말을 들었는지 석종이가 선생님들 왜 자꾸 저희 따라와요? 저희 이제 PC방 갈 건데 거기도 따라올 거예요? 선생님들 할 일 없어요? 라고 하는 거 있죠? 그래서 저는 제시카에게 답변할 기회도 주지 않고 이제 선생님들도 커피 마시러 갈 거라고 하면서 아이들에게 급하게 인사를 하고 헤어졌습니다. 헤어진 후에도 제시카는 계속해서 아이들이 신경 쓰인다고 했지만 다음날 아이들에게 연락해 볼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며 안심시키고 우리는 겨우겨우 원래 목적지였던 압구정으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저는 정말로 아이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어제 집에 잘 들어갔는지 안부를 물었고 그 모습에 제시카는 충격받고야 말았습니다. 저와 똑같은 이유였어요. 제시카 또한 초등학생들이 전부 하나같이 핸드폰을 가지고 있음에 놀랐고 또 아이들끼리만 돌아다녔음에도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에 매우 당황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에 있었던 편의점 꼬마아이 이야기를 전해주니 제시카는 너무 감동적인 이야기라고 하면서 눈물을 훔치더군요. 그제야 제가 했던 길에 있는 모든 어른들이 아이들의 학부모이자 보호자라는 말이 이해가 된다며 자신이 왜 한국에 오게 됐는지 진짜 이유를 설명해 주었는데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실 제시카는 임신 10주 차였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가장 친한 친구인 저에게 직접 알려주기 위해서 저를 보고 싶다는 핑계를 대면서 한국으로 온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저와 제시카는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얼마나 흘린지 모르겠어요. 또 왜 지난날 제시카가 한국 아이들이 혼자 행동하는 모습에 크게 반응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시카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솔직히 네가 처음에 한국에 간다 했을 때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우린 잘 모르잖아. 그런데 하루 있었지만 이 나라가 얼마나 안전한지를 깨닫게 되었고 이제는 네가 여기에 있다는 게 조금도 걱정되지 않을 것 같아. 그리고 난 이 나라가 또 생각이 날 것 같아. 내 아이를 안전하게 잘 키우고 싶은데 이 나라는 그런 면에서 꽤 매력적이야. 앞으로 이곳에 살고 싶을 정도로 말이야. 하지만 내 조건과 여건이 안 되니 안타까운 마음이 드네. 제시카의 속마음을 들으니 지금까지와는 다른 감정이 들더라고요. 저는 항상 제 입장에서만 생각했는데 부모의 입장에서는 한국의 안전에 대해 얼마나 크게 와닿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호주에서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의 얼굴이 한 명도 빠짐없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고 아이들이 잘 있는지 너무나 궁금해지네요. 제시카의 말대로 처음에는 저 또한 이 나라를 몰랐기 때문에 불안함도 컸고 너무 불리한 조건이 아닌가 투정도 많이 했지만 이제는 감히 돈으로는 계산할 수 없는 뭔가를 깨닫게 해준 한국으로 온 것을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